기준을 세우는 법은 어떻게 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요. 행복추구권이 쓰여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이 뭐냐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행복을 알아서들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애완동물도 기르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자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삶을 사실 거라고 봅니다. 만약 행복하려고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뭐 돈을 벌 필요도 없고 지금 인생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행복이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달라질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있는 욕구들을 충족하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는데 올드보이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는 군만두만 몇 년째 먹는 것과 여러분들이 매일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다채로운 음식들을 선택해서 먹는 것과 비교를 하면 어떤 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게 더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내 기준입니다. 난 적어도 하루에 7시간, 8시간은 자야 돼. 이 기준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맛집을 찾아가야겠다. 이거 기준이잖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건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고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내면 세계의 욕구들을 적절하게 채우면 그것을 인간은 행복이라고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잠을 선택해서 잘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서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욕구를 채우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서요. 누군가의 허락을 맡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이걸 기초부터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만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기준을 세우셔야겠죠. 지금 방금 얘기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건지 내가 얘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레고 같은 퍼즐을 맞출 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면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되게 다양해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연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요리를 해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야. 근데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요리를 하지 말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인지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연애를 시작하는 것보다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내가 행복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불행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구도 그 친구와 불행한 시간을 만들려고 아무도 그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시작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한 삶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늦게 들어오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괴로워하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누구도 괴로워하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고통을 받으라고 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연락을 왜 기다리고 있고 남자친구가 안 돌아온다고 왜 괴로워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행복은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 여자가 만들어주는 건가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28살에 연애를 처음 시작했고 그 남자를 만나기 이전에는 불행한 인간이었다가 지금 그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행복해진 겁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 사람에게만 행복이 나와야 됩니까?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거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왜 그 사람에게만 행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왜 그 사람만 만났을 때만 행복감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행복이라는 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성 친구 말고요. 동성 친구 중에서도요. 어떤 친구는 되게 유쾌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되게 우울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울한 친구에게 가겠습니까? 유쾌한 친구에게 가겠습니까? 저는 유쾌한 친구한테 갈 것 같아요. 실제로도 유쾌한 친구 근처에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사람 근처에 사람이 모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행복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에게 매력이 생기고 그 매력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거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애정을 갈구하잖아요. 행복을 갈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갑질을 하고 여러분들 하대합니다. 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떠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그 사람이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은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고 그런 행복을 가지고 있어야지 상대방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지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돼.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 기준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 기준을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오랜 연애를 통해서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 기준이 12시 안에 여자친구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기준을 세웠겠어요, 제가? 저는 행복한 연애를 하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전 불행한 연애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불행할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12시 이후에 여자친구가 안 들어와 가지고 걔가 술을 먹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남자랑 자빠져 자는지 맨날 걱정을 하고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게 굉장히 불행한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합니다. 아, 너가 어떤 인생을 살든 내가 간섭하지 않는데 나는 12시 이후에 들어오는 여자를 내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요. 왜냐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여자친구는 내 여자친구가 아니니까.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만들었는데 왜 굳이 그런 여자를 내 여자친구로 받아들여서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해. 술 먹고 돌아다니지 뭐 길거리를 갖다 서성이고 배회를 하든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12시 이후에 돌아다니는 여자를 새벽 밤거리를 거니는 여자를 내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냥 내 자유잖아 이거는.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정한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대부분 다 맞춥니다. 한 번도 안 맞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원하면 다 맞춰요. 예. 사람 말을 듣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주장을 하면 대부분 해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인성에 대할 때는 조인성이 떠날까 봐 그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한 거야. 12시 안에 조인성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왜 옥동자는 12시 안에 들어오고 조인성은 12시 안에 못 들어오나?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클럽이나 나이트클럽을 다니는 여자 절대 안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이랬거든요. 인자한 사람이니까 밤늦게 들어와도 나는 괜찮아. 내가 믿어주면 언젠간 이 여자가 내 마음을 알고 돌아오겠지 이렇게 개떡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나가도 괜찮아. 클럽 가도 괜찮아. 나이트클럽 가도 그래. 집에만 잘 들어와. 연락만 잘해줘. 이런 개떡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 가도 내가 연락하면 잘만 받으면 돼. 그럼 뭐 보내는 순간 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 먹으러 가도 돼. 연락만 잘 받아. 술 먹으러 갔는데 어떻게 연락을 받습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기준이 말이 안 맞더라고. 안 보내면 되지 왜 그거 갖다 보내놓고 걱정을 해. 고양이를 생선 가게에 맡겨놓고서는 왜 생선을 훔쳐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되잖아. 왜 남자를 만나게 하고 여자를 만나게 허용을 해주고서는 걱정을 하고 믿음의 문제라고. 난 믿으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클럽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뒤에서 부비부비 할 거 아니에요. 여자의 그 뒷공무니에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 껴안고 춤을 추잖아.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왜 내가 봐주고 있어야 돼요? 응? 클럽에서 다 그런 춤을 추고 있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행동을 하는 여자들이 있는 데다가 내가 보내고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여자친구가 팔목 잡고 막 부킹하러 끌려다니는 게 뻔한데 왜 보내요?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기준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남자를 1대1로 만나거나 1대 다로 만나거나 허락을 받고 만나든가. 그러니까 1대1로 만나게 해놓고선 나는 인자하니까 괜찮아, 나는 너를 믿어,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지. 이런 게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